확실한 거는 선진국과 개도국은 좀 따로 놀고 어떤 쪽이 앞서 나가는 사이클이 분명히 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이라는 게 보통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 채권, 실물자산 이런 거를 같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주식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자산 배분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국,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나? 한국, 중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나? 미국, 중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나? 이런 거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보시죠. 네, 자산 배분. 네, 그렇죠. 주식, 채권, 실무 자산에서 하는 것이 기본인데, 주식 자산 내에서는 확실한 거는 선진국과 신흥국은 따로 놀더라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1980년대부터 94년까지는 주로 이제 그 개도국, 신흥국이 수익이 좋았습니다. 좋았다가 여기서부터는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잘 나갔어요. 미국 실리콘밸리, 인터넷, 나스닥 버블 이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 2001년까지는 미국 또는 선진국이 좋았다가 이때부터는 다시 브릭스 어쩌고 해가지고 신흥국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좋다가,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지금 다 아시죠? 미국 빅테크들이 잘 나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다시 선진국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 주도는 계속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그 이 사이클은 결국은 언젠가는 반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진국 주식이 잘 나가면은 얘네들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부풀려져가지고, 그리고 반대로 개도국 밸류에이션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갭이 너무 커지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갭이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게 2022년에 벌써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이게 23년, 24년, 25년에 그 바뀌는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선진국과 개도국은 좀 따로 놀고, 그리고 어떤 쪽이 앞서 나가는 사이클이 분명히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미국은 선진국이고 한국과 중국은 개도국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미국 절반, 한국 절반 이런 게 좋은 분산 투자라고 제가 막연하게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네, 요번에 제가 3%에 나가가지고 하나투자증권의 이경수 연구위원이라는 분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근데 지나가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제 한국, 미국의 그 코렐레이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졌고, 한국, 중국 또는 미국, 중국이 오히려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래? 라고 해서 분석을 제가 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는데, 이분 말씀이 맞으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1990년대를 보면은 한중이던 한미던 미중이던 상관성이 굉장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 세 시장 다 따로 놀았어요. 이렇게 놀았는데, 자, 2000년대 올라오면서부터 한국과 미국의 주식의 상관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이제 월별 수익률을 분석을 한 거예요. 이게 엑셀에다가 각 월에 월별 수익률을 적어놓고 코렐레이션, 그러니까 CORREL이라는 함수를 돌리면은 그 상관관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미의 상관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한국, 중국과 미국, 중국의 상관성도 조금 높아지기는 했는데 아직은 좀 낮은 편이고요. 근데 이 상관성이 점점 더 높아졌고요. 한중 그리고 미중 둘 다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0.36, 0.38까지 올라왔고, 한미 상관성은 2000년 후부터 계속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 말은 결국은 한국과 미국 주식을 사가지고 분산 투자 효과가 적다라는 얘기겠죠. 전체 구간은 뭐 대충 이런데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이 중요하죠. 그래서 최근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2011년부터 2014년을 보면요. 이때는 한미 상관성이 계속 높아요. 높습니다. 자, 그런데 한중 상관성을 보면요. 2011년, 14년 0.3,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14년부터 18년까지 꽤 높아졌습니다. 0.5까지 올라와가지고 사실 한미나 미중이랑 거의 비슷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은 2018년까지만 해도 한국, 중국 투자를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한국 50, 중국 50 해가지고 별 효과가 없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19년, 22년 이때부터 한국, 중국 그리고 미국, 중국의 상관성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왠지 2018년에 트럼프가 야, 미국 무역 전쟁 가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좀 추측이 되고요. 뭐 어쨌든 이때부터 2018년부터는 그 한중 그리고 미중의 그 주식 상관성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최근 2년에는 그게 더 두드러졌습니다. 21년, 22년을 보시면은 한국, 중국 그리고 미국, 중국의 주식 수익률이, 그러니까 상관성이 마이너스로 변한 게 나와요. 그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인 거죠. 왜냐하면 상관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자산 배분의 효과가 극대화되니까요. 자, 이거는요. 근데 제가 환율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주식 수익률만 봤습니다.
자, 요거는요, 원화 투자자 입장의 수익률입니다. 그렇게 예를 들면 그 원화 투자자가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5%를 벌었어요. 근데 원화가 그리고 달러화도 3% 강세다 하면 우리는 5 플러스 3%를 벌게 되는 거죠. 8%를 벌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주식 수익률을 그 원화 투자자에 맞게 제가 또 좀 조정을 했어요. 또 예를 들면 또 중국에 투자를 했는데 중국 주식이 2% 떨어졌다. 그런데 위엔화가 2% 강세다. 그럼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이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역시 이제 환까지 들어가니까 상관성이 전반적으로 더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그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계속 안 좋아가지고 미국 시장은 박살났는데 근데 이럴 경우에는 보통 달러가 또 이제 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기 상황에는 주식으로는 잃는데 또 달러로 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방법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까지 고려하면은 그 한중미 주식 수익률의 상관성이 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한테 좋은 거죠, 그게. 자, 어쨌든 보시면은 이제 90년대는 아니나 다를까 세 나라 다 따로 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여기서도 2000년부터 한미 상관성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0.44, 0.45까지 이제 올라왔는데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한중, 그리고 미중 상관성은 그래도 리즈너블하게 좀 낮은 곳에서 이제 노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2010년부터 22년까지는 한중 상관성이 그중에 계속 낮았네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국과 중국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효과가 더 높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구간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2011년, 14년까지만 해도,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 세 나라가 다 따로 놀았어요. 특히 이제 원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2018년까지도 뭐 비슷하긴 했는데, 여기는 또 보면은 한중 상관성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2014년부터 18년까지는 한국과 중국 경제가 좀 같이 놀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면은 최근 4년에는 오히려 한미 상관성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네, 나스닥과 커스피가 되게 비슷하게 연동되는 게 요즘 많이 보이죠. 그쵸? 근데 또 2018년 후에는 무역 전쟁 때문에 그런지 확실히 한중과 미중 상관성이 떨어졌습니다. 미중은 아니네. 한중은 확실히 다시 좀 떨어졌고요. 여기도 보면은 최근 2년 동안에는 한중 상관성, 미중 상관성을 보면은 아예 두 주식 시장이 따로 노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한국과 미국과 따로 논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한국과 미국은 같이 논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한중 상관성은 2018년부터 하락했고 미국과는 좀 너무 친해졌습니다. 이렇게 친해지면은 뭐 좋기는 한데 자산 배분의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중, 미중 분산 투자가 가장 스마트한 것 같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최근 이런 추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20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미국, 중국 월별 수익률이에요. 여기는 환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주식 수익률만 봤는데, 자,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이 동그라미를 친 거는 이제 두 시장이 얼추 비슷했다라는 거이고요. 그리고 이제 X라는 거는 둘이 따로 놀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따로 놀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를 들면 이때 우리가 21년 3월 같은 경우는 중국이 투자했으면 손실을 봤을 텐데 미국과 같이 했으면 돈을 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굉장히 좋았죠.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한 게. 또 이럴 때 21년 7월에도 중국이 망했는데 이때는 미국이 벌어줬고요. 또 반대로 9월 같은 경우는 미국이 망했는데 중국이 버텨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산 배분하는 게 좋았죠. 그죠? 보면은 물론 22년 1월이나 22년 4월까지 22년 1월 또는 2022년 4월처럼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둘 다 같이 박살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빨간색을 줬죠. 도움이 안 됐다라고.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22년 2월, 3월, 6월, 7월을 보시면요. 이제 한 나라는 많이 박살나는데 두 번째 나라가 구해줬습니다. 그쵸? 미국 박살, 중국은 구해주고, 여기는 반대로 중국 박살, 미국이 구해주고, 여기는 미국 박살, 중국이 구해주고, 여기는 중국 박살, 미국이 구해주고.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최근 2년 동안에는 미국과 중국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환을 고려한 이제 한국 투자자, 원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때 요때 보시면은 이때 각각 한 나라 주식은 좀 망가졌는데 두 번째 나라가 올라가지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구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죠? 물론 여기서도 이제 21년 1월이나 4월에는 둘 다 동반 하락해가지고 도움이 별로 안 됐으나 나머지 구간에는 확실히 이렇게 미국, 중국 분산 투자한 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중국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공산주의랑 관련된 걸 다 싫어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공산주의 나라. 그래서 싫어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사실 중국에 대한 연구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자산 배분 차원에서도 중국 주식이 도움이 된다라는 게 확실히 입증이 되었고,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도 퀀트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주식에서도.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중국 위안화라든지 중국 채권이라든지 이런 애들의 상관관계 이거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채권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그 분산 투자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위안화라는 애도 사실 계속 조금씩 강해지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애도 분산 투자하면 효과가 있는가, 그런 것도 제가 좀 연구를 할 겁니다. 저는 중국을 싫어하지만 중국 연구해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돈을 벌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한테는요, 저는 막연하게 한국과 중국은 얼추 비슷하게 가는 나라 아니냐, 둘 다 개도국으로 그 구분되지 않느냐 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이 꽤 나름대로 선진국으로 이제 그 분류가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미국이랑 비슷하게 간다라는 거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과 중국의 상관성이 이렇게 낮다라는 게 상당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따로 논다는 건 저한테 서프라이즈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당연히 뭐 미국은 선진국, 중국은 개도국 이랬는데, 근데 한중도 이렇게 많이 다르다라는 거는 제가 사실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경수 연구위님께 또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네, 그 이 영상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익했어요. 저한테도 유익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한테도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